네, 2월 8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오후장에 하락 반전해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오늘 장 초반 지나서부터 이제 초반에 사실 변동성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괜찮은 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1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또 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이동하면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사실 오늘 안 좋은 뉴스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계속 분쟁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도 사실 좋았거든요, 초반에. 근데 마지막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양 지수가 좀 더 전부 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일단 지금 시작이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좀 안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고 강한 매수세가 안 붙는 상황인데다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실 너무 많은 수급들이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기관들 수급도 지금 공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최소한 실적이라도 잘 가는 종목들이라면 매수세가 그렇게 빨리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약간 이런 재료라도 없는 종목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 투심이 약화돼 있어서 수급이 잘 안 붙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1월 급락장 이후에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실적이 올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유망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공격적으로 담았는데 또 내일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네. 그래서 장중에도 항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계속 높은 수준이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주식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계속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일스탑 종목들 꼭 기억하셔서 올해도 좋은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우리는 또 투자를 멈출 수 없겠죠.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내일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2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선도 기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장비주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에코프로비나 이런 것들은 악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거품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주들이 훨씬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장비주라든지 부품 주는 소재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지속이 되게 되면 항상 장비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공장이 완공이 되어야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섹터는 그 안에서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최근에 장비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공략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PNT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장비 쪽을 아마 보신 분들은 PNT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였었는데 조정을 받고 이제 또 한번 담아볼 만한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롤트롤 장비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롤트롤 장비는요 쉽게 생각하면 롤에 이런 소재들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특수한 물질들을 도포해서 특수한 기능을 부과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극 공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바로 롤트롤 장비인데 이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극 공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상태고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고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주장고로 봤을 때 이 롤트롤 장비 기업들 중에는 가장 많은 수주장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주장고가 많다라는 것은 바로 실적과 바로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올해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고객사 수주 확대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회사의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요. 고객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SK 온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노스볼트, ACC, BYD.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들 이제 투자가 계속 지속되면 장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롤토 장비 선도 기업인 PNT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급등 나온 이후에 당연히 모든 종목들은요. 단기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은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 나오고 또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올해 계속 관 종목에 넣어놓으실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21년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작년에 지금 수장고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최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PN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뭐 작년 3분기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25%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장비 업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 아까 EPS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적을 볼 수 있는 수치까지도 확인이 되는 종목이 바로 PNT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혹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역시 보면요. 등락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건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만 해도 등락이 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등락은 있지만요. 우상향 추세가 이제 저점 만들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요. 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물론 길게 보면 사실 최고가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항상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한 47,000원 정도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8,500원, 121선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론의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지금 한번 다시 공략해보자고 2차 전지 장비주죠. PNT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전고점 제시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8,5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공략주일까요?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수 회복에 따른 공략주다. 네. 어떤 지수 말씀하시는 자,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요? 사실 아까 장중에 수익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이동 중에 조금 지수가 좀 밀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난주에 시초가 아마 매수가를 안 드리고요. 그때는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때 제가 가격을 한 12,500원 정도 부근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되네요. 네. 오늘 빠졌기 때문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150 종목이 가줘야 함께 연동돼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ETF 상품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에코프로이빈이나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안 가다 보니까 코스닥 150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 가격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가격대에 계속 위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던 종목들이 오늘은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주가도 지금 굉장히 최근 낙폭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그만큼 지금 저평가 매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 지금 종목을 선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목을 선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에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지수에 베팅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150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대외 변수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에 알려진 지는 너무 오래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좀 더 담아가는 전략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 테마주에 공격적으로 베팅할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종목의 지수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금 150에 베팅하는 ETF인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대외 변수 영향이 좀 더 적고, 그리고 개별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도 한번 담아가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영향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점점 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못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거기다가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조정이 좀 컸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코스닥 150 지수 자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률을 좀 높여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150에 베팅하는 ETF 상품인 코덱스 코스닥 150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처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과 동일합니다. 지금 12,5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2,475원입니다. 지금 수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14,6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공략주로는 코덱스 코스닥 150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6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이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핫했을지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짧게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 네.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또 비중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키워드가 나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또 문자 네, 보내면 맞습니다. 저희가 박 반장님께 투자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선별도 굉장히 어렵고 실적이 좋아도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는 장이고 지금 테마주들이 아니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 오늘 아마 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테마주들만 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테마주들을 무작정 덩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다른 전문가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더욱더 종목 선별 조용한 시장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지수가 회복했을 때 내 종목도 같이 회복을 하느냐 굉장히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께 시황과 그리고 전략들 그리고 대응할 만한 종목들 공략주들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투자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1, 2, 3위에는 2차 전지 그리고 해운주, 제약 바이오가 나타나 있는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어떤 검색 키워드 좀 집중하셨을까요? 오늘 초반에는 로봇 관련주가 그러니까요.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좀 보고 있다가 저는 사실 뭐 항상 뭐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2차전지 좀 계속 보고 있었고 수소 쪽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수소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중에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에 위치한 HM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00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해운주들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HMM은 진짜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컨테이너 지수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잘 안 움직였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재성 지표가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상단 부분에 매물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며 그리고 이평선들도 많이 보이는데 보시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21선 위에 딱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보면은 이제 61선 그다음에 매물대 그 이상에서 매물대들이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매물 부담도 아직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평선도 어느 정도 한번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고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1선 정도 그리고 매물대 부담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2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류 대란이 조금 해소되면 해운주들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물류 대란이 해소가 되면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운임 같은 경우도 계속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올릴 수도 없고 사실 물류 대란은 지금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왜냐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물류 대란 해소가 잘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물류 대란이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좀 해소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운임 지수 관련된 것도 좋게 나왔지만 뉴스를 보면요, 뭐 호주라든지 이런 해외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류 대란의 어떤 해소의 어떤 그런 강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해소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아직 힘이 그렇게 많이 센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표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중장기를 더 끌고 갈지 고민해 보시고 일단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하락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라든지 저항선에서 밀려내려면요. 일단은 현금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밀려내린 이후에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장기간 물리는 그런 경우를 좀 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시키는 게 어렵죠. 사실 손실난 종목을 내가 팔면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렇죠. 들잖아요. 당장 파란불이 네, 뜨니까. 그렇죠. 손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최소한 그러면 비중이라도 한번 줄여보시면서 상단 저항 고려하시면서 한번 비중 줄여보시고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 현금을 다시 실으면 일단 기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느끼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아마 분할 매도라든지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행을 좀 해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 때마다 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들을 익숙하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게임주들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고입니다. 일단 고요? 네. 오늘 다 괜찮네요. 일단은 왜냐면 지금 두 종목 다
오늘 사실 막판에 이렇게 장이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고 추세가 일단 남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HMM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동종업계들이 잘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어느 정도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실적을 보면요. 사실 2022년도에는 영업 손실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단 한 번도 적자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같은 게임 업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갖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있고요. 뭐 NFT라든지 여러 것들이 얽혀 있는 섹터다 보니까 한번 이제 매수 물량이 떠나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던 종목들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이라면 이런 테마성이어도 좀 더 우리가 장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테마주여도 실적을 꼭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는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도 좀 네. 위믹스 코인과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반기에는 뭐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뭐 전망까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위메이드가 사실 위믹스와 이제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대량 매도했다라는 뭐 이슈도 좀 있었고 사실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코인 쪽으로 너무 엮어서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보고 있냐면 위메이드는 일단은 지금 요새 이슈가 됐었던 NFT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봐도 사실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이런 말씀해 주신 어떤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얹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그게 이제 고점을 그것 때문에 뚫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너무.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고 반등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인데다가 실적도 괜찮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보고 들어가기에도 아직은 좀 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그런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테마성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바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는 전략이 좋죠. 그래서 테마를 너무 오랜 기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투자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전망만 보더라도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은요, 7위에 위치한 JNK 히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도시가스 수소 혼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국내 최초로 이 JNK 히터가 도시가스 개질 방식 상용화 이력이 네.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은 너무 급등이 나와가지고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고민이다. 제가 이거는 왜냐면 오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가 시장 문제가 좀 있었죠. 시장이 빠지니까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장중에 보면은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내렸잖아요. 윗꼬리가 기네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3.97%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이 회사 자체에는 상당히 호재예요. 특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상용화 기술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와 수소로 이제 혼입하게 되면은 이제 친환경 연료처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은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규모로 지금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상용화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JNK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다만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조금 매물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자마자 대량으로 던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한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대량으로 던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를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이지만 분할 매도를 고려하시면서요. 이 종목 일단 윗꼬리를 최근에 계속 이 정도는 달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1차 목표가로는 이 정도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약간 121선 약간 미치거든요. 밑에서 네. 한
6,300원 정도 선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두 번 정도 이 위치를 한번 뚫고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한번 시작을 좀 해보시는 걸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락 이후는 또 눌림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절반 정도는 그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만 추가 베팅에 좀 더 힘을 또 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NK 히터는 고 의견과 함께 내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이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또 6,300원 선까지 반등 나오면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JNK 히터가 오랜만에 또 수소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수소가 한동안은 조금 시장에서 살짝 소외받았잖아요. 수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수소 섹터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전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만 조금 안 좋은 악재가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지금 선도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도 다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수소 페어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대기업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수소 개정안이 이번에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이후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수소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개정안들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제네시스 관련된 수소차 이제 모델 이제 안 하겠다라는 뉴스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은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1, 2분기 정도만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들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수소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10위에 위치한 CJ 프레시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오프닝주들 그중에서 또 음식료 섹터가 연일 강세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고. 고. 오늘 다 고네요. 고! 네, 일단은 뭐 지금 CJ 프레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적을 보셔도 뭐 굉장히 무난하구나, 굉장히 좋구나. 이 종목도 역시나 2020년도까지는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1분기 때 3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2분기 때는 191억 원. 그 다음에 또 3분기 때는 164억 원. 굉장히 실적이 크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에 작년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특히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동종 기업들이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세도 좋고 지금 관심도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조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CJ 프레시웨이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리오프닝 섹터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떤 종목을 좀 내 포트안에 담아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여행 항공이 있고 또 필수 소비재, 내수 소비재가 네. 또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네. 어떤 쪽을 더 좋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여행항공 쪽이 움직였죠. 최근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올랐다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여행객 수가 늘어야 뭐 면세점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실제로 실적과도 연동이 되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리오프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주가랑 것이 좀 더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여행객 수가 확연하게 통계상으로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꾸준한 우상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이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 지금 추세는 좋지만 일단 항상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좀 더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항상 분할 매도를 항상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 항공, 그리고 면세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저는 내수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음식료 섹터가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았어요,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었는데 이제 판가를 인상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판가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내수 소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코인스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다 고의견이 나왔네요. 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CJ 프레시웨이까지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담 나와 있을지. 먼저 아세아재즈 있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훈남 박철수 매니저님, 가온미디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NC소프트 어떤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비중이 많은 걸로 볼까요? 비중이요? 20%. 동국제강부터 볼까요? 동국제강이요? 네, 동국제강 16,800원에 17%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망 16,800원.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는 시장 조정만큼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장 반등에 나오면서 연동이 되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은 만들지 않았나 기술적으로는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요. 일단 기관들 매수세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연기금들이 다시 한번 또 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재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뭐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얼마 아직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매물대라든지 이평선을 봤을 땐 일단 1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는 항상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밀린다 싶으면요. 일단은 빼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진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 부분인 17,500원 정도 선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다만 손절가는 14,000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지난 12월 달 요때 저점에서 지지가 나왔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지지는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전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은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을 17,500원 선까지는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14,000원 손절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가온미디어 혹은 NC소프트 한화 있습니다. 네, 한번 가온미디어 볼까요? 네, 15,3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가온미디어도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냐면 지난 하반기 때 저점보다 조금 밀렸던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1월 달에 예상치 못한 급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저점을 좀 뚫었던 종목들은 많은데 여기서 회복 못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좀 전에 봤던 종목과 동일합니다. 동국제강처럼 일단 반등이 좀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이죠, 이제는 2022년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 저가 메리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매수가가 16,000 만 네. 얼마였죠? 15,310원이에요. 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저라면 끌고 가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금 매물장을 봤을 때는 한 16,700원 정도 선, 16,700원 정도 선부터 주요 1매물대의 매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 가격에 사신 분들은 사실 올라오면은 이제 본전에서 파는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가격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보시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부분, 그 안에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그 다음에 고점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당분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미디어도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한 가지 종목 더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MK전자, SK, 인텍플러스, 대한전선, 포스코 있습니다. SK가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비중이 50%예요. 네, SK 맞죠? 네. 네, SK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SK 같은 경우 지금 비중이 많으신데 가격이
지금 아마 대부분의 SK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손실 구간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 하락만큼보다 좀 더 빠진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반등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은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실적은 괜찮은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짧게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짧지만 일단은 최근에 1월달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자, 24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전저점은 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전저점은 항상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은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